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충청의 소리 대담 프로입니다. 저는 유튜브 충청의 소리 상임 대표 최종진입니다. 오늘 대담 주제는 정치인 구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최기복 원장님을 모시고 정치 이론에 대해 질문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최기복입니다.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최기복 원장님은 1969년도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ROTC 해병대 초급 장교로 임관하시고 전역하시고 30대 청년 시절에 부산 서구에서 전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후보 입후보하셨을 때 후보로 대결한 경우가 있으시고 근년에는 고향인 충청도로 오셔서 대전 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험도 있는 충청효교육원 최기복 명예효학 박사이십니다. 원장님, 네, 하나 여쭤볼게요.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구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가정, 국가, 사회 뭐 이렇게 붙이면 학교 정치, 사회 정치, 국가 정치, 세계 정치. 그래서 정치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네. 그런데 이제 통념적으로 주권제민 사상을 갖고 있는 정체성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위임 정치를 하죠. 그래서 원래 정치의 시작은 광장 정치, 아테네 그 광장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평결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제를 놓고 광장에서 시민 정치를 통해 가지고 뭐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서도 어쨌든 간에 소위 그 의회제도에 유사한 어떤 그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독재를 유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낱말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 민주정치, 공산정치, 독재정치 뭐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조직입니다. 그 조직 사회에 있는 일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민복을 편안한 삶을 그리고 희귀하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느냐 하는 제도와 시스템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잘하는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맹자가 양해왕을 가리킬 때 양해왕이 잘하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국민이 백성이죠. 백성이 목침 높이 베고 코 고는 소리 높으면 잘하는 정치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한국 정치를 보면 아주 대조가 되죠.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광화문, 서초동, 법조타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소리가 아니라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를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고 잘못 가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객관적이냐? 보편타당한 것이냐? 합리적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정치, 잘못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실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불행한 국민들이죠. 그래서 다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복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국민의 아주 애끓는 노력, 피땀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끊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절반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는 꾼들, 이 꾼들에 대한 소위 이제 절실한 어떤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은 저의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또 원장님께서 저를 잘 아시지만 원장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도 직접 참여도 해보셨고 근데 원장님이 저를 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학을 했고요. 체육학에서 이제 조직을 전공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치 이론 천마디를 정치가 뭐냐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어떤 국가의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집약해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줬거든요. 근데 그 의사 표현이 정치인일수록 그거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배움을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어요. 영국에 지금 체육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영국의 이스턴 스쿨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거의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안 시켜요. 예. 그러면 뭐를 시키느냐? 주로 그 룰을 가르쳐요. 맞습니다. 룰을 가르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테니스강에서 조정 경기를 하는데 조정 경기를 통해서 앞팀이 사고가 나서 배가 전복됐을 때 2등 하던 팀은 그냥 1등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그 2등 하는 팀은 절대 1등을 받지 않습니다. 정상 컨디션을 통해서 재경기를 통해서 당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면 승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 룰을 통해서 그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제일 많이 합격을 해요. 예. 우리처럼 과외시키고 뭐 시키고 해서 겨우 좀 속된 말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 모 법무부 장관처럼 잠시 짧은 생명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소위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구조의 비인격자를 양산해내는 이런 한국적 구조가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육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오히려 우리처럼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것보다 더 통탄과 비애를 더 많이 가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우리 최 대표께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송 시스템도 장만하셨고 또 저 같은 사람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원장님 하나 좀 답답한 거는요. 예. 우리가 체육학을 하면서도 이 정치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전 부러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의 질량이 저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도덕 정신도, 준법 정신도, 희생 정신도, 하여튼 등등 다 저보다 더 나을 것으로 봤는데, 우리 체육학문 한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안한 예, 얘기지만. 예. 근데 그걸 지금 꼬집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거든요. 그 스포츠는 룰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고 그렇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그때그때 맞춰가거든요. 자기들한테요. 예. 대표님, 표가 있는 곳에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거짓말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은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야 돼요. 그런데 강을 건너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놔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 임기 동안에 꼭 다리를 놔주겠다고 공약을 해요. 그러면 다리를 놔줄 경우에 사공은 못 먹고 살잖아요. 사공한테는 절대 다리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 때 헌 이야기를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러면 또 의뢰 그러려니 하고 유권자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 좋은 예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네. 세종시를 놓고 앉아서 꼭 세종시로 하여금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해놓고 네. 지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선거 때 한 얘기를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 일반 정치 지망생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저처럼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저의 전공이 일반인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더 훨씬 민감하고 오히려 정치를 전공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다만 학문적인 용어 몇 가지를 더 안다고 그래서 그리고 정치 테크닉을 좀 안다고 그래서 지금 감히 국민 앞에 앉아서 내가 정치학 전공했습니다 하기에는 얼굴도 내밀 수 없는 수준이고 또 너무 해박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해박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 이유 속에는 솔직히 소위 그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도 팽배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뭐 절대적으로 이게 그 나무 잘하는 나무꾼에게는 그 나무꾼으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망치질 잘하는 사람한테는 망치꾼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권위의 회복 시대를 지금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정적으로 공부하고 목민심서라도 한두 권 읽고 정치 일선에 와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통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내년 4월 15일에 지금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당에 있는 300명 의원님들은 좀 싹 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분도 남기지 말고 갈았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이,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러려고 하면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지식의 양을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표를 주십시오 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들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들이 갖춰야 될 그 덕목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정치할 사람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정신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라. 네. 하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정치 지망생들 때가 되니까 속된 말로 뭐 그냥 여기저기 다 명함 찍어가지고 이제 슬슬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가소롭습니다. 공부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라도 한 권 읽고 토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살아온 날에야 자기 인생을 좀 반성할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 좀 쌍스럽습니다만 껐덕거리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월처럼 날 인사만 잘한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됨됨이가 절대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죠. 그리고 진솔하고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지금 최 대표님의 그런 어떤 그 로망, 지향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서 순수하고 우직해야 됩니다. 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자기 철학이 좀 분명해야 돼요. 이런 분이 정치선에 나서야 됩니다. 물론 설득 능력, 소위 퍼추에이션 파워라고 그러는데 좋죠. 그것은 나의 목적이 순수하고 주권재미 사상에 의한 국민민복을 위한 어떤 그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일 때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사익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할 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몸으로 그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정렬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지금 여야 간에 저렇게 혈투 비슷하게 하부인이 뭐니 없고 재료성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이런 식의 그 싸움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런 그 술수나 배워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커나가는 정치 후보생들한테 현재 지금 여야 간의 300명 의원들의 모습은 정말로 철면피한 모습들이고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정치지망생들은 저런 인간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 못하랴 싶어서 뭐를 지금 배우고 있겠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지들 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지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원장님, 아까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공부하고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제 또래인가, 우리 원장님 또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비스무리하게 하고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개판 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또 지금. 개인적인 거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치학을 공부할 때, 정당의 설립은 자유예요. 예. 그리고 설립 목적은 뭐냐면 정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 부분을 좀 오해를 해요. 내가 너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칼자루를 줬지, 그 칼자루를 가지고 소위 그 적폐라고 하는 이유로 정적을 제거하거나, 소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사람의 목을 치는데 쓰라고 준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무언가 양질의 영역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표를 통하여 정권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정권을 획득하고 나면 정권의 칼자루를 가지고 못 쓰게 쓰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적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디 가서 수양하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토굴 속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자기 수양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썩은 정치판에 앉아서 나도 못지않은 수술을 배워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이 수술을 통해서 정권을 잡기를 이렇게 그 연구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제 의미는 자기 반성을 하고 그랬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 동안에 수수 배우고 이걸 해오라고는 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위 옥중에 있으면서 많은 독서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데, 토굴 속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굴 속에도 된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근데 지금 요즘에는 정말 그 정치인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제, 최근 한 일주일 돌아가는 모든 일들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나? 그동안에 세금 낸 게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을 논하기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만 놓고 이제 제안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대개 우리 밖에서 앉으면은 저놈은 정치꾼이야. 네. 저자는 정치인이야. 저자는 정치가야. 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람에 따라서 정치인, 정치가, 정치꾼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해가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놈은 인이고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꾼인지 이해하기 좋도록 한번. 정치 사기꾼은 정치꾼이에요. 정치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요쯤에서 정치꾼은 지금 현실에 있는 놈 누구냐고 한번 말씀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도 오늘 이제는 장로님은 네. 이나마 우리 어렵게 만든 유튜브 방송국 노란 딱지부터요. 노란 딱지 붙으면은 저희들 작은 로망도 깨지기 때문에 좀 자제했다가 어지간히 힘이 좀 세진 연후에 그냥 막 가는 입장이 될 때쯤이면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들도 있어요. 그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한 가지 면만 보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소위 물분을 살, 또 공분을 살 그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도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은 정치꾼으로 봐야 되겠고, 그냥
평범한 입장에서 정치와 나는 하나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냥 지탄도 그렇다고 칭송할 만한 대상도 아닌 사람들 수준은 정치인 수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집가짜를 쓰는데 그게 용환이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를 가라고 하는데 네. 이 정치라고 하는 낱말을 좋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정치 가라는 것은 훌륭한 것이고, 정치라고 하는 낱말이 언어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